올해는 재건축이다. 아파트 시설이 낡으니까 걔 막 같은 아파트에 재건축 단지별 탑3를 뽑아봤고요. 이 정도는 불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잘 알고 잘 놀고 잘 살자. 부동산과 미디어가 만나다. 두 남자가 전하는 부동산과 미디어의 위클리 업데이트 부미부미입니다. 힙진호고요. 서울뚜벅입니다. 계속 뉴스에 소개되고 있거든요. 재건축 단지별 탑3를 뽑아봤고요. 뜨거운 감자. 재건축. 네. 이야기거리가 풍성하겠네요. 재건축 재개발을 묶어서 제재라고 하잖아요. 올해는 제재다. 그중에서도 재건축이다. 재건축 이슈가 됐던 것이 서울시 보궐선거 전부터 네. 오세훈 시장이 되면서 시장에서 가격이 반영되면서 가격이 상승이 많이 되었던 것 같고요. 단지별로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장에서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재건축이고 그 중에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이면서 신지역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다. 반면에 묶이지 않은 지역들이 풍선 효과로 이제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묶인 단지들보다는 안 묶인 단지들이 소개가 좀 많이 됐더라고요. 뭐 단지별로 한번 그럴까요? 먼저 소개시켜드릴 게 이제 월계시형. 미미삼. 미미상 강북의 최대 대재건축 단지라고 하고요. 강북에서는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세대가 3,930세대라고 하고요. 거의 한 개 단지 이상의 보통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1,000세대 넘어가는 단지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3,000가구가 넘어가는 재건축 단지는 거의 없다고 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성산시형이 3,800 정도 세대되고 월계시형이 성산시형보다 좀 더 큰 규모고 월계시형은 단지가 커서만 이슈가 아니라 광운대역 역세권에 이제 붙어있는 곳이고 GTX가 있고 광운대 역세권 역사 부지가 개발이 되면서 주상복합, 상업시설, 업무시설들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동부간선도로 이제 지하화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월계시형 같은 경우는 단점이 서쪽으로는 광운대 역사가 막고 있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동부간선이 막고 있어서 사실 약간 섬처럼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이게 동부간선이 지하화가 된다는 거는 큰 메리트가 있을 거고 광운대 역세권 개발은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미미사 전망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부동산 보다 보니까 현대산업개발 담당 부장님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 현대산업개발에서 아이파크몰 용산에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몰을 만들었잖아요. 그 노하우를 살려가지고 강북에 이제 코엑스 정도에 되는 어떤 규모의 시설을 야심차게 만들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게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딱 나면서 여기는 상업시설 정도가 아니라 거의 강북에 코엑스가 생긴다면 그게 여기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공약 중에 하나가 서울 동부권에다가 4도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창동상계지만은 광운대 역시도 영향권에 같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아이파크몰이 들어서듯이 광운대도 그런 것이 들어서면서 창동상계와 함께 서울의 한 개 도심축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호가도 엄청 높아지고 있겠네요. 보니까 59제곱 전용 면적으로 호가가 10억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와, 월계 미미삼 여기는 꼭 주목해볼 만한 재건축 되겠네요. 그 다음에 상계주공도 사실 언급이 되고 있고요. 상계주공 같은 경우는 이제 6단지가 정밀안전진단에 통과가 됐고요. 상계주공 6단지, 그 다음에 이제 1단지부터 15단지 빼고는 다 재건축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창동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도 18단지, 19단지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를 했고, 나머지 주공 아파트들도 예비안전진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이지 않으면서 좀 더 접근하기도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해서 투자자라던가 실거주는 사람들은 굉장히 인기가 많이 몰리는 것 같더라고요. 신고가가 계속 경신이 되면서 이 정도는 불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상계는 원래부터 살기가 좋았고 실거주로 많이 살고 있었던 곳이라서 그냥 가격이 계속 꾸준히 올랐었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재건축 진행을 하면서 압구정이나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뿐만 아니라 상계도 같이 오른다는 거는 좀 재건축 호재가 반영되고 있다라고. 거기 그 1차로 치고 나간 포레나 실거래가인지 호가인지 모르는데 15억을 못 찍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이 다 우리도 되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약간 더. 사실 포레나는 상계 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메인 중심지에 있는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노원역도 아니고 마들역 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쪽에서 15억이 찍혔다는 거는 노원 쪽 바로 역세권의 아파트들이나 창동 쪽의 역세권 아파트들은 좋은 입지를 자랑하기 때문에 더 좋은 이제 사업성을 보이지 않을까. 노도강에서 노는 큰형님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아시아 선수촌인데요. 아선. 유명한 곳이죠. 이제 재건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비안전진단을 하고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게 돼요. 안전진단과 지구단위 계획은 꼭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안전진단을 하면서 지구단위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아시안 선수촌 같은 경우는 6월까지 정밀안전진단이 검토가 될 예정이고요. 그거와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이 발표가 된 거예요. 현재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고 주민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최종 확정을 하는 그런 단계로 갈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입지가 진짜 엄청 좋잖아요. 삼성 코엑스도 가깝고 통과가 된다면은 잠실이 엄청 또 떠들썩
하게 되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또 잠실이 삼성하고 올림픽 종합운동장이 있는 곳이 지금 마이스 사업으로 서울에서 가장 핵심지로 지금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곳이잖아요. 가장 붙어 있는 아파트 단지이거든요. 웬만한 그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보다도 훨씬 더 우수한 입지를 자랑하지 않나라는. 대한민국의 가장 노른자가 되었고 이미 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권역에 사실은 새 아파트가 그동안 거의 없었잖아요. 이쪽에. 네. 뭐 아래쪽에 뭐 헬리오시티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잠실이랑 삼성이 없었는데 여기에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라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돌풍이 되지 않을까. 네, 헬로시티보다 훨씬 더 입지가 괜찮죠.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의미가 있는 거지. 압구정이나 여의도 같은 경우도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아서 지금 정체되어 있었는데 그 아시안 선수촌 아파트가 재건축이 지구 단위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한 거죠. 다 정체되었던 이 서울시 재건축 아파트들이 스타트를 다시 끊었다. 큰 의미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제 아선의 움직임을 또 기대해 보면 다음 선수는 누군가요? 다음에는 이제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아요. 여의도 시범 아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것 중에서 혹은 뭐 재건축 단지 대상 중에 가장 오래된 큰형이 많아요. 네, 50년 됐죠. 50년이 넘은 아파트인데 지금 만들어진 아파트가 50년이 지났다라는 거 얘기와 1970년대 만들었던 아파트가 50년이 됐다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때는 이제 건축공법이나 장기간 동안 아파트를 그렇게 유지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서 건물을 분명 지었을 텐데 노후도나 이런 유지 관리하는 게 굉장히 지금 아파트보다 낙후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아파트를 50년 동안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다. 불안하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개로 혹시 네. 살아있다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거기서 유아인이 그런 대사하는 게 있어요. 막 아파트 시설이 막 낡으니까 걔 막 이 같은 아파트에 막 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 그런 씬이 있었는데 나중에 헬기에서 위에서 바라보는 걸 보니까 시범 아파트를 거기를 배경으로 거기 만들어서 아, 그랬나요? 근데 옥상에서 바라본 그 초록색 옥상의 그 전경과 전반전표를 보니까 시범 아파트 네. 아, 주인공이 그렇게 낡았다고 대사로 나올 정도로 실제로도 되게 주민들도 많이 낡았다, 낙후됐다, 못 산다, 눈물 나온다 이런 아파트인데 뭐 투자를 떠나서 실거주 요건 측면에서도 여기는 좀 빨리 재건축이 돼야 되지 않나. 핵심은 아까 지구 단위 계획 얘기를 했잖아요. 네. 여의도 같은 경우는 여의도 전체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잡혀있지가 않았기 때문에 개별 단지의 지구 단위 계획을 잡을 수 없다라는 게 서울시 입장이었어요. 요 지구 단위 계획을 서울시에서 여의도 전체의 지구 단위 계획을 이제 수립하겠다. 여의도 시범 아파트도 지구 단위 계획도 별도로 세울 수 있다. 시범 아파트만의 이제 특별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됐는데 가장 핵심 골자는 현재 3종 주거 지역인 시범 아파트를 준주거로 올린다. 원래는 초안은 35층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내용을 50층 이상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러면 그거 더 높이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은 좀 더 공간의 간격도 확보가 되고 부지를 좀 더 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말이 되겠네요. 용적률만 중요하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층고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용적률만 높여서는 주거 환경이 안 좋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층이 높지 않고 용적률이 높다라는 얘기는 아파트 간격이 굉장히 좁을 수밖에 없고 조망권이든지 일조권이 굉장히 침해가 되는데 층수를 높이면서 용적률을 높일 수 있으면은 동간의 거리를 확보를 할 수 있어서 단지의 그런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예쁘게 지을 수 있도록 룸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파트 층고 제한이라는 것들을 일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의 그 정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오세훈 시장은 이거에 대한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이 시범 아파트가 첫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시범 아파트가 99제곱짜리인가요? 한 29억에 나오더라고요. 29억을 대출도 안 나오니까 현금으로 이제 내고 실거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매수 가능하다. 시범 아파트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부럽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 나왔던 것이 압구정동, 여의도 세계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인 지역이잖아요. 거래되었던 금액 대비 요번에 거래된 금액이 얼마만큼 늘었느냐. 압구정 같은 경우는 5억 정도 많이 올라간 것 같고 목동 같은 경우도 한 2억 정도 가격 상승이 그 정도 올라간 거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뜨거운 감자 제재의 재건축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